아버님이시네? 네, 아버님. 아가, 내가 오늘 좋은 소식 있어 전화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응. 지난 추석 때 우리 선산에 갔다가 우연히 소시적 친구를 만났다고 했잖냐. 그 친구 말이 우리 선산 아래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선다길래 간 김에 쭉 둘러보고 부동산에 연락처도 남겨놓고 왔거든. 그런데 엊그제 정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막 계약하고 왔다. 아, 네. 너희 부부가 맞벌이라 해도 애 둘 키우려면 빠듯하지 않니? 이 손주들 학비도 대고 결혼도 시키려면 월급만으로 안 된다. 이번에 산 땅은 10년만 묵혀두면 큰 효자 노릇을 할 테니 두고 보렴. 네, 아버님 기분이 좋으시니 저도 좋네요. 아버지랑 통화했다며? 조금 전에. 오늘 땅 계약하시고 기분이 진짜 좋으셨나 봐. 그러신 것 같더라고. 손주들을 그렇게나 이뻐하시다니.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응? 당신은 별로 안 기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내가 교육받은 내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자기야. 무슨 교육? 아니야. 집에 가서 얘기해, 자기야. 뭔데 그래? 아버님 사신 땅이 바로 당신 집안 선산 아래쪽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거기가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한창 업무 중인 지역이거든. 바로 다음 달에 시장님이 신도시 주택개발 사업 정책 발표하시려고 기자회견 준비 중인데,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아버님 계약하셨다는 거기가 사실상 확정이거든. 거의 부지로 확정된 거나 다름없거든. 내가 거기 현장 조사관으로 몇 번이나 갔다 오기도 했고. 우와, 그럼 완전 로또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사안 같단 말이야. 당신이 아버지한테 부지에 대한 정보 드린 적 없잖아. 그래도 이해충돌 방지 신고 대상이긴 해. 그런데 이게 신고하면 바로 업무가 재배당되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3년째 내가 전담으로 맡고 있는데 이제 와서 신임이 다 파악해서 하려면 우리 팀 쑥대밭 될 텐데. 어떡하지? 듣고 보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상황을 지켜보면 되지 않나? 고민만 하다가 신고 기간 지나버리면 진짜 끝장이라고. 아, 2021년 5월 18일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은 원래 2013년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2021년 3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겪으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흔히 5가지 해야 할 의무와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5가지 해야 할 의무는 신고 및 제출 의무로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위는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과 같이 제한 금지 행위들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이 10가지 사례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시아버지는 영미 씨와 상관없이 정보를 취득한 것이고, 영미 씨는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시아버지에게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는 어떨까요? 영미 씨에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6조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례의 경우 영미 씨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라고 할 때 영미 씨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일 시부모와 같이 산다면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즉 따로 살고 있다면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미 씨는 자신이 3년째 하고 있던 일이라 신임이 맡기 곤란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미 씨가 신고를 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 일시 중지 명령을 하거나 재배당할 수도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 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 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이 법 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사례를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사 결과 영미 씨가 직무상 비밀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공직자뿐 아니라 그 정보를 제공받은 일반인들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미 씨뿐 아니라 시아버지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칙 제27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일반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는 공익의 실현이 핵심이고, 공익 실현에 있어서 청렴성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특성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이 훼손된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할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은 사익 추구로 인한 독직 사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라는 해악을 가져온 독직 사건으로는 최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내용들은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법률로 승격시켜 제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정부, 행복한 국민 생활을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